요즘 새로 출시하는 차들을 보면은요, 차급을 뛰어넘어서 존재감을 어필하는 그런 차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도 바로 그런 차입니다. BMW iX1이고요. 완전히 새롭게 3세대로 거듭난 X1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놀라운 구석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 차는 디자인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좀 벌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조금 좀 순둥순둥한 모습이었어요. BMW의 디자인 언어가 그 자체로 막 그렇게 순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X1이나 1 시리즈 같은 차들을 보면 BMW의 디자인 언어 치고는 조금 좀 얌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작은 차들은 디자인에 힘을 좀 줘서 성격을 더 좀 강하게 보여주면 매력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 SUV 같은 걸 만들 때 성격을 좀 가미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X1이 드디어 3세대로 거듭나면서 좀 작정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볼륨감 안에서 디테일들을 보면 제가 왜 얘가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좀 아실 텐데요. 헤드램프도 그렇고 헤드램프 주변에,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 주변에 이걸 받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되게 입체적이고요. 그리고 되게 좀 볼드한, 앞으로 되게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느낌을 물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컬러로 그런 디테일을 좀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조형감 자체로 그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보닛 위에 있는, 우리가 파워돔이라고 하죠. 그 파워돔 주변에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면을 꽤 볼드하게 써서 앞에가 되게 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고성능일 때 BMW M, 뭐 AMG 뭐 이런 거 만들 때 도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보닛 밑에 되게 좀 센 엔진이 들어있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되게 전통적인 디자인 수단이죠. 근데 지금 이 차는 전기차인데요, 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힘을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차라는 것을 디자인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보닛에 꽤 각이 져 있어요. 되게 근육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듬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라고 해서 뭐 귀엽고 그냥 실용적이기만 하고 뭐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주행 성능도 만만치 않아요. 313마력을 내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50.4kgm입니다. 전륜 구동 시스템을 원래 쓰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차축에 두 개의 전기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내는 거죠. 뒷모습에도 이 차의 디자인이 되게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아래쪽을 보면 일단 리어램프의 디자인이 입체적이고 좀 강렬하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과의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BMW가 몇 년 전부터 리어램프를 입체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면 전체가 LED고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되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니은자로 일자에서 양쪽이 꺾여 올라가는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도 되게 좀 푹 튀어나온 느낌이 물씬 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디퓨저 부분도 보면 되게 좀 강렬하죠. 이 차는 이 차의 성격을 혹은 성능을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더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좀 즐기고 싶은 생각이 더 든달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차가 작기 때문에 뭔가 움츠러든다기보다 더 강렬한 성격을 갖게 됐기 때문에 내가 BMW에서 가장 작은 SUV, 컴팩트 SUV를 타고 있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을걸? 그런 생각을 디자인에서 아주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옆모습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헤드램프와 리어램프가 되게 강렬하게, 그리고 램프를 감싸고 있는 조형들도 되게 좀 울룩불룩하고 근육질로 디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옆모습은 깨끗한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존재감이 SUV이고 커졌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길어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루프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루프라인을 보시면 저쪽에서 싹 유려하게 내려오면서 공기 역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리어 스포일러까지 길게 빼고 옆에도 이렇게 예쁘게 마감을 해서 공기가 최대한 저 뒤쪽에서 만날 수 있도록, 트렁크를 건드리지 않도록, 이 차체와의 어떤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디자인으로 힘을 쓴 것이 느껴지죠. 이게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좀 날렵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 그리고 볼륨감은 날렵하고 커지고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디테일은 되게 근육질이고 울룩불룩하고 뭔가 벌키하고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디자인 언어를 안팎으로 갖게 됐습니다.
크기도 좀 커졌습니다. 전장이 55mm 길어졌고요. 전폭도 15mm 넓어졌고, 전고도 뭐 사양에 따라서 15에서 25mm 정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좀 커졌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는 분명히 밑에 배터리가 좀 깔려 있잖아요. 지금 66.5kWh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작지 않은 배터리인데도 그 디자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도 앉아보면은요, 발이 약간 높은 느낌은 듭니다.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똑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거 전기차라서 너무 불편한데, 뭐 캠핑 의자에 앉은 것 같아, 뭐 낚시 의자에 앉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도 저는 좀 편안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자동차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컴팩트 SUV라고 하면 옛날에는 조금 좀 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족이 써도 진짜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커졌습니다. 뒷좌석도 이 뒷좌석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쟤를 눕혀놓으면 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큰 세그먼트의 SUV에 비해서 무릎이 막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있는 편은 아니지만, 앉아 계시면 한 뼘 정도의 공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뒷좌석이 그렇게 인색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SUV라는 장르에 되게 좀 충실하게 공간이나 자세나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재밌습니다. 일단 딱 안에 들어오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10.25인치 계기판, 그리고 10.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BMW OS 8이 적용이 되어서 거의 모든 물리 버튼은 사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송풍구 옆에 보면 앞유리 성에 제거하는 거랑 이제 뒷유리 열선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플로팅 암레스트 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비상 깜빡이 부분도 물리 버튼으로 당연히 빠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 넘긴 부분, 그리고 볼륨은 다이얼로 살아 있습니다. 마이 모드를 누르면 이제 주행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죠. 퍼스널, 스포트, 이피션트, 그 다음에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디지털 아트, 이렇게 6가지 모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고, 일단 한번 누른 다음에 이 화면에서 터치를 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운전자 어시스턴트나 구동 장치 및 차체, 요게 있는데 아이코닉 사운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좀 빠져 있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안에 터치 스크린으로 다 넣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좀 수시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뭐 곡을 넘기고 싶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버튼들은 여기 물리 버튼으로 좀 빼놓은 거죠. 이런 거 되게 좀 영리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물리 버튼으로 빼놓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 안에서 만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스티링 휠에 있는 버튼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아쉬움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차가 되게 좀 진짜 근육질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스티어링 휠에 보면 이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만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면 부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를 당기면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동안 추가 출력을 내줍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 살짝만 발을 대어도 진짜 놀라운 정도의 성능으로 뛰쳐나갑니다. 네,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좀 오락하는 기분으로 스포츠 성능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특히 전기차를 만들 때 이런 기능들을 넣는 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미 토크가 충분한데 이걸로 좀 더 재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론치 컨트롤 같은 거를 해볼 때 이렇게 론치 컨트롤 모드에 들어가면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같이 밟은 다음에 RPM을 고정해 놓고 브레이크를 떼면 뛰쳐나가는 뭐 그런 모드를 활용했을 때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iX1 같은 경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부스트 모드를 당겨 놓고 가속 페달을 누르면 진짜,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5.6초입니다. 체감상 그것보다 더 빠른 느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차체가 있기 때문에, 차체 크기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차의 느낌을 조합해서 만만치 않은 컴팩트 SUV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죠.
스피커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차급이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정도의 음질은 아니지만 충분히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질을 들려주고요. 원래 BMW가 되게 오디오 시스템으로 사람 섭섭하게 하는데 정평이 난 브랜드인데 하만 카돈을 지금 적용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좀 많이 희석시켜 주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도 되게 좀 재밌게 들어가 있어요. 이 M 스티어링 휠 이거 되게 좀 재밌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가 좀 뚫려 있는데요. 이게 원래 고성능 느낌인데 이게 X1에 들어가니까 좀 더 오프로드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좀 더 유틸리티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언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옆에 손잡이나 조수석적 손잡이에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좀 반짝반짝하게 재질을 써서 이 하만 카돈 스피커와의 조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수석 쪽 송풍구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는 이 부분하고도 잘 호응이 이루어져서 송풍구 아랫부분과 하만 카돈 스피커 그리고 이쪽에 금속 부분들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게 좀 가죽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이너는 패브릭인데요. 이 도어 부분이랑 대시보드 부분이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이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M 스포츠 패키지가 6,900만 원대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이 6,700만 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6천만 원대가 뭐 사실 만만한 가격대는 아니죠. 그런데 BMW의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크기도 만만치 않고 성능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재질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공간 활용도도 너무 좋은 이 SUV가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좀 수긍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쪽에 휴대폰 거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훌륭한 거치대예요. 제가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시승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훌륭하다고.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세로로 눕혀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전벨트처럼 우리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벨트처럼 탁 채워놓으면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BMW가 여러모로 운전자를 어떤 식으로 배려하고 싶은가 아주 좀 강하게 느껴지죠. 약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BMW의 운전 성향을 딱 한마디로 전달하자면 그건 조이일 거예요. 되게 재미있게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운전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사람이 좀 신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BMW를 운전할 때는. 근데 그렇게 운전할 땐 기본적으로 성능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빠르게 달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조작감이 재밌어야 돼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첫 번째 쾌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차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일체감, 우리 어렸을 때 오락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락이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스크린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조작을 해서 뭔가 퀘스트를 돌파하는 거기에서 오는 신기함, 말투적인 재미 이런 게 있는 건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작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이 훌륭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일단은 있어야 돼요. BMW는 그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브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Sheer Driving Pleasure라는 슬로건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 시대에 이미 증명을 해왔고 전기차 시대로 넘어와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i4도 그랬고요. iX1 지금 제가 시승하는 차도 그렇고 i7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리뷰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모든 라인업에 걸쳐서 성공적인 전기차를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BMW 말고는 아마 없어요. 아우디 되게 잘하고 있죠. 아우디 잘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X1이 있고 iX1이 있는데 iX1이 훌륭해. 4 시리즈가 있고 i4가 있는데 i4도 훌륭해. 이런 느낌이죠. 아우디는 이트론이라는 전기차 브랜드 안에 훌륭한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도 약간 전 투 썸즈업이라고 생각하는데 BMW는 조금 달라요. 원래 있던 차를 전기차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훌륭함의 근본은 운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BMW가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도 BMW 다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계속해서 자동차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iX1을 시승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도 바로 거기에서 옵니다. 제가 좀 밟으면서 이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 들으면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을 텐데, 이 소리는요, 영화음악 거장이죠. 한스 짐머가 튜닝한 BMW의 아이코닉 사운드인데요. 전기차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전기차에서는 엔진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를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 운전하는 감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진짜 다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나는 포르쉐 타이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브랜드별로 뭐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서 내고 있죠. BMW가 한스 짐머의 아이코닉 사운드를 작곡을 해서 넣은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봐요. 이 소리의 레이어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뭐 이피션트 모드, 퍼스널 모드의 베리에이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에 예술을 접합시켰다는 거.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기본적으로. 현대 산업에서 가장 복잡한 공산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인문학을 깊숙이 심어 놓았다는 게 저는 좀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한스 짐머의 사운드를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이 마이 모드를 누르면 6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아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트 모드를 누르면 퀀텀 가든이라는 차오페이라는 중국 미디어 아티스트의 2022년작이 나와요. 퀀텀이라고 하면 양자죠.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죠. 퀀텀 가든이라고 하면 그 양자들이 뛰어놀고 있는 어떤 정원 아니겠습니까? 환상적인 느낌.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면에 우리가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런 환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i7에는 스와로브스키가 들어갔죠. 이런 것 같아요. BMW는 미래를 확실히 좀 퓨전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융합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계와 사람, 어떤 물리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인문학과 공학, 이런 것들을 자동차 한 대에 이렇게 얼버무려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을 계속 차에 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이 자동차 자체를 리빙 스페이스로 진화시켜야 하는 아주 거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iX1은 그런 맥락에서 뭐 크기, 성능, 성격, 그리고 그 성격을 보여주는 디자인 디테일들, 실제로 몰아봤을 때 따라오는 어떤 감각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위풍당당하고 다분히 미래적인 그런 성격을 물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하는 내내 기분이 되게 좀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의 유쾌함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승할 때 기분이 좋다는 건, 그러니까 이 차를 우리가 탈 때마다 어떤 정도 이상 기분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자동차가 되게 좀 고마운 존재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BMW 요즘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죠. 저는 칼럼니스트니까 저널리스트니까 평가할 수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BMW 갖고 싶어요. 주행 가는 거리 말씀 안 드렸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인증받은 것은 31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좀 타다 보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kWh당 한 6, 7km 정도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편하게 운전을 해도. 근데 그렇다면 이게 뭐 66.5kWh니까 390여 km, 400km 정도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온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아마 300km대 후반, 400km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게 주행거리 뽑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처음 받았을 때 뭐 100% 상태에서 한 380km 정도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310km 정도로 박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 오늘 BMW iX1 같이 시승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 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